초과이익 환수법을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국회에 상정한다고 했나? 그래서 거의 아마 통과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존나게 반대를 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돈 많이 초과이익이 발생해갖고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장동. 내가 이 앞에 방송에서 그랬죠. 이거 사건도 아니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이제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어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누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이거였으니까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니까 그러면 누가 개발업자가 나서겠냐고. 개발업자 돈 벌어주자고 대한민국이 있냐. 이 개같은 걸레 같은 신문아. 대한민국이 잘 살자고 개발업자도 활용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땅덩어리가 개발업자 배불리 먹고 사라고 그놈들 위해서 땅덩어리가 있냐. 아니 이 새끼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렇게 막 이걸 기사라고 올려내요. 안녕하세요. 닥치고 이재명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한 해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저 한 PD가 스튜디오 이사도 하고 편집실 이사를 하느라고 지금도 아직 이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무슨 다른 뭐 사적인 일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확실하게 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가짜는 후보긴 하나 윤석열이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우리가 훨씬 이기기가 편한 후보입니다. 그 홍준표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 홍준표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약간은 어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청년 세대들한테 굉장한 비호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늙은이들 뭐 그쪽을 지지한다는 그 장년 세대들 늙은이들 그 사람들을 갖고는 선거를 못 이기지요. 어쨌거나 그 당이 회개한 홍준표 말대로면 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한테 지지는 10%가 넘게 높았는데 당심 그러니까 그 조직이지요. 그 조직을 동원한 데는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라도 억울하고 참 돌아버릴 것 같겠네요. 어차피 선거는 국민이 뽑는 겁니다. 당원이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어찌거나 우리 이재명 지사님한테는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는데 뭐 텔레비전 뉴스에서 잘 안 다뤄주니까 보수 심장 대구의 그 서문시장에 거기 가서 그거 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대구에는 모두 윤석열이나 지지하고 박근혜나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뭉클하대요. 그냥 그걸 보니까 이재명 아주 인산이입니다. 근데도 이런 언론에서 보니까 뭐 수백 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시장 안에 그 수백 명만 있겠어요? 엄청나던데 거기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는 식으로 그 깎아내리고 그랬던데 아무튼 굉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구 그러니까 극보수 본산이죠. 보수도 극보수. 참 대단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47.85%입니다. 조선일보 이쪽에서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아주 애송이 후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후보라고 보면 됩니다. 이놈들이 기어코 이제 자기들의 그 앞잡이 허수아비를 하나를 만들고 싶으니까 꿈을 이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일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면 그것들은 장차 앞날을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제 조중동 이쪽에 그 호들갑 기사 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여당과 달랐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이낙연 전 대표가 즉각 승복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게 보수 언론이 지금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 이번 경선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다. 윤석열에게 축하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승복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립서비스입니다. 홍준표가 노련한 거죠. 아마 이쪽에서도 이제 탈당해서 이재명 찍겠다는 청년들이 속출한다고 그 댓글들 보니까 난리돼요. 그 사람들이 뭐 이재명 찍겠어요? 그 간 놈들이 투표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스갯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불복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잖아요. 그걸 또 항고한답니다.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작은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언론에 다뤄져요. 더 중요한 이재명 지사나 혹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동구권 저쪽에 순방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래도 헝가리나 이런 데 가서 국빈 방문으로 보도를 잘 안 합니다. 이 개새끼들이. 이게 언론 지형이 이 모양인데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뭐 항고했다는 건 또 대서특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선거를 망치려고 별짓을 합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에요. 김모 씨 등 188명 대리인들이 전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어요. 이런 건 이렇게 시시콜콜 사람 숫자에다가 어디다 했다는 등 이렇게 세밀하게 보도를 해줍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언론이. 그래서 이건 언론개혁을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론 사법개혁이고. 근데 언론은 사법개혁이랑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은 헌법 체계입니다. 그건. 근데 언론개혁은 그냥 사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게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나 출판사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힘을 발휘를 하고 이래서 그렇지 질질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건 손볼 건 손보고 뭐 언론의 자유 그러는데 그 자유 말고도 누릴 자유가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 자유를 줘가지고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지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손 좀 봐야 됩니다. 참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고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선심 공약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우리 저 김부겸 총리까지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서로들 후보가 낸 공약이면 한 목소리로 일단 지지를 해주고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다듬겠다 이 정도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놓고 반대한다는 식으로 또 홍남기 이 친구는 지금 정권 말기입니다. 끝까지 지정치를 합니다. 이놈도 윤석열이 같은 놈이에요. 이거 저도 또 뭔가 하려고 꼭 최재형이도 그랬잖아요. 이게 또 뭐 선별지급을 뭐 검토하겠다는 둥 어쩐다는 둥 쌍놈의 새끼들 하여튼 제가 여기 뭔가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국가 부채 때문에 뭐 걱정돼 갖고 뭐 빚이 많이 져서 이걸 뭐 재난지원금을 뭐 이렇게 많이 주니 못 주니 이러는데 일본이 말이에요. 국가 부채율이 266%입니다. 미국이 132%, 프랑스 118%, 영국 108%, 독일이 73%, 이게 전부 다 선진국들입니다. 한국이 48%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대응 지출을 보면은 일본이 부채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44%, 미국이 19%, 프랑스 23%, 영국 32%, 독일 30%, 한국이 13%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세계 1위입니다. 국가 부채를 지지 않으면 가계 부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가 부채를 짊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그럼 국민한테 빚져갖고 사란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이렇게 하면서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운용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살림살이가 ABCD를 어디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관료들이 틀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거기다가 보수 언론이라든가 또 보수 국힘당 모두가 국민한테 줘야 된다는 것까지 반대합니다. 그럼 그거 갖다 뭐에 쓰려고 자기들이 빼먹으려고 요번에 막 몇십억, 몇백억씩 빼먹는 거. 이놈들이 자기들이 빼먹을 걸 국민한테 나눠주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56만 9,059명 가운데 총 36만 3,569명이 투표에 참석해 투표율이 63.89%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4곳에서 1,500명씩 6,000명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50%를 반영했대요. 그런데 이게 웃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조선일보 이 미친 개고기 뜯어먹은 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말해요.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결과 집계된 총 선거인단 누계가 216만 9천여 명입니다. 총 투표율은 67.3%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56만 대 216만이에요. 국힘당이 56만 명이 참여하고 민주당은 21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통 투표율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대다수 언론들이 국민의힘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껴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의힘만 있는 걸로 이놈들이 지금 이지랄하고 있어요. 참나. 그런데 이런 지형에서 우리 이재명이 싸워야 돼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50만 원을 더 지급하자고 했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데이터로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치면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정도는 나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50만 원 정도밖에 안 갔으니 이걸 50만 원을 더 주자. 근데 이게요, 이재명의 선심 공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시종일관 성남시장 때부터 자기 최고의 정책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돼서 내어놓은 정책이 아니에요. 제일 1순위 정책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 아니고 대통령의 당선이 돼도 아마 이분은 꼭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안 하겠다고 버티는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약간 개인적인 불만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은 이재명다워야 삽니다. 이재명을 선택한 국민들도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믿고 그를 택한 겁니다. 지금 후보가 된 이재명이 말해요, 너무 당리당략, 그러니까 민주당에 매몰되고 있어요. 그 자기 전매 특허가 사라졌어요. 약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이 굉장히 민주투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재명 역시 민주투사입니다. 그걸 자기 색깔을 보여줘야 돼요. 너무 기존 정치 틀에서 갑자기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은 무리수가 나옵니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는 정치판에서 오래 뭔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관료로서, 그러니까 행정관료지요. 그것도 선출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좋은 경험이긴 하나 기존 정치 세력들한테 이렇게 휩싸여서 정치를 해본 건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 페이스를 다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좀 끌려가는 것 같아갖고 안타깝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탈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 이탈이 이재명 탓이 아닙니다. 이걸 누구 탓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지만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관료들, 특히 홍남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하던 누구야, 그 아줌마 있어요. 근데 말 하나 많아. 그런 부동산 정책 이런 거하고 LH 사태,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건 역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책임 정치를 해야 되죠. 이 앞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국민이 맡겼으면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방치했던 거죠. 결국은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라든가 무기력한 국민들을 민주당을 등돌리게 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 이거를 이재명은 이 숙제를 지금 풀어야 돼요. 다행히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색깔이랑 좀 틀린 색깔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죠. 그래서 이 장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약간 관료들한테 휘둘리는 정권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문재인은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 한 명이나 있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개인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 하나, 그분이 통치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당 관료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똑똑한 놈은 골라 쓰면 된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하나, 알아야 똑똑한 놈을 고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똑똑한 놈이 누가 똑똑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이긴 같긴 하나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관료들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신뢰를 하고 바꾸지를 않아요. 뭐가 좀 국민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윤석열이 국힘당 후보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한테는 행운입니다. 홍준표라는 사람도 뭐 도찐 개찐이긴 하나 더 어려운 상대였다고 저는 봐요. 젊은이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을 굉장히 개그스럽게도 하고 여유가 있죠, 상당히. 근데 윤석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 본선에 들어가면 이 사람 꺾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상대가 안 되죠. 누가 돼도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었는데 이번에 홍준표를 낙마시킨 국힘당은 제가 볼 때 큰 실수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가짜는 심상정, 나 이 아줌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가짜나 갖고, 아니 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 지급하라고 이거 길길이 뛰었어요, 이 아줌마. 근데 이게 이재명한테는 세금 타령하면서 이거 딴지를 겁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퇴진해야 될 구시대 정치인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진보 정당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딱 하나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정의당. 이제 이 당은 요번에 끝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뭐 조만간 안철수하고 뭐 김동연 후보 만나서 양당 체제 종식을 선언할 거라고. 아이고 참말로 웃기네요. 이제 3당 그 3명이 종식될 것 같아요. 요번으로 아마 안철수 심상정 모두 종식될 겁니다. 아니 그러고 참 민주당에서 나는 그 김어준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도 시사평론가죠. 뭐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우리 그 진영에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만한 대포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행도 잘하고 굉장히 위트도 있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 사람을. 대단한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상민 있죠. 그 목 다 쉬었고 나도 이 앞에 방송 보니까 목이 컬컬하대요. 뭐인지 지금도 그러나. 근데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더해요. 그 대전 국회의원인데 이게 김어준한테 자중하라고. 당이 할 일을 왜 방송인이 하냐고. 님이 씨발 새끼 개 족같은. 아니 방송인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지. 근데 이 당이 뭐 한 게 뭐 있었어요? 이 새끼 이거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멀쩡히 하고 있는 지지하는 사람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이 새끼 세작이야, 세작. 어디다가 너만한 놈 100만 명 데려놔도 김어중 한 명만 못하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 개새끼 저거. 아주 그냥 꼴배기 싫은 새끼가 꼴배기 싫은 사람만 골라 하네. 민주당 후보니까 대선 의제 공식 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이 내놓겠대요. 이 새끼가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오죽하면은 이랬겠어요. 이때까지 한 짓거리를 지금 기억도 못해요. 이재명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 이 개같은 놈들아. 내가 웬만하면 우리 당에다가 폭탄 던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씨발놈 새끼들.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엉뚱한 개소리 치고. 이 새끼들이 언제 이재명 도지사 취급이나 했냐 이 쌍놈 새끼야. 이거 분해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지금 아직도 속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국민이 뽑아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거야. 망할 놈 새끼들. 이게 언론이고 뭐고 뭐든지 막 상황을 이재명으로 끌고 갖다 이재명 이름을 붙여요. 그 상황이랑 전혀 관계없는데. 아 참 얼마 전에 그 누구야 박주민 의원 나 진짜 뭐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 이건 진짜 개 쓰레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개걸레 같은 걸 신문사라고 놔두는 건. 왜냐면 박주민도 대장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장동 사건이라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어요. 잘난 척 하더니 이제 너도 걸렸다는 식이죠. 내용이 뭔지 알아요? 박주민이 근무했던 로펌 거기에서 뭐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에 변호인으로인가 몰라가 뭐 했었대요. 근데 박주민이 거기 없을 때요. 근데 그거랑 이제 거기 근무했었다고. 그러니까 박주민이 와 그래 놓고는 박주민도 대장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따고 기사를 제목을 뽑아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온 세상에. 그게 박주민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난 박주민이는 편들자고 이런 것보다 이 조선일보 이 쌍놈의 새끼들이 근데 대장동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배임죄로 이재명을 막 고발을 하니 뭐 잡아넣으니 막 이런 놈들이 초과이익 환수법을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국회에 상정한다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통과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존나게 반대를 합니다. 이거 진짜 나 아니 돈 많이 초과 이익이 발생해갖고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장동. 내가 이 앞에 방송에서 그랬죠. 이거 사건도 아니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이제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어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누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이거였으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니까 그러면 누가 개발업자가 나서겠냐고. 개발업자 돈 벌어주자고 대한민국이 있냐 이 개 같은 걸레 같은 신문아. 대한민국이 잘 살자고 개발업자도 활용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땅덩어리가 개발업자 배불리 먹고 사라고 그놈들 위해서 땅덩어리가 있냐. 아니 이 새끼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렇게 막 이걸 기사라고 올려내요. 참 이야 우리 마누라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주 무관심 정도가 아니고 정치 혐오에 가까운 그런데 요번에 그 이재명 지사를 이야 정말 남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니 뭐가 있나 했더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냐 알아요? 이혼 후 양육비 체불 시 국가가 지급 후 구상권 청구로 받아낸다. 이 정책을 이제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느끼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느끼는 체감이 우리랑 틀립니다. 뭐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언론을 뭐 해라 뭐 사법을 어쩌게 해라 막 이거 큰 문제라고 이러면서 떠들어대지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거에 감동하는지를 제가 요번에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것도 뭐 틀림없이 훌륭한 정책이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체감하는 그 온도가 틀리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도 양육비도 안 주고 나 몰라라고 새끼들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저만 딴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로 받아낸다. 이야 이건 정말 탁월합니다. 어차피 구상권 청구를 하든 않든 이혼하고 가난하게 살거나 어떻게 생활을 못하면 국가가 매겨 살려야 됩니다. 현재 제도로도 복지 제도로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완전히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 만든 놈 있으면 나와봐 이 개새끼들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먼저 선 지급 국가가 하고 구상권으로 월급을 차와받든 뭐라든 정과자 만들어버려야지. 이 새끼 돈 안 국가한테 빚진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국정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언론이 대통령이 어디를 다녀도 뭐 누지 개가 어디 왔다 갔다 안 하고 다루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이거 저 박근혜 정권 때나 이런 때는요 박근혜가 무슨 한복을 뭘 새로 맞춰 입었는데 뭐 패션쇼 하고 있다고 뭔 주머니 어째 저째 하고 세상에 그걸 기사라고 그래도 넙죽넙죽 읽고 그냥 또 이쁘다고 하고 그런 옷 타령을 하고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상한 뭐 명품 백 메고 다닌다고 그때 그 개놈의 새끼들이 그것도 조선일보지 그따고 보도했는데 그거 국산 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한지로 만들어 갖고 가서 아주 극찬을 받았다고 엊그제 제가 그걸 봤어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유엔 개발회의에서 올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이 정도 나라에서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나라 말아먹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개새끼들은 태극기 집회를 안 나가서 그건 국힘당이건 모두가 우리나라 나라가 망했다고 1945년 8월 15일에도 나라가 망했다고 울부짖은 놈들이 있었대요.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한다고 나서고 그놈들 후손들이 지금 한국이 망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하고 울부짖고 땅바닥 치면서 이런 놈들 후손들이 분명해. 이거 잘 찾아보면 그 집 할아버지나 누가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한다고 작대기 메고 어디로 나갔을지 몰라요. 이런 쌍놈 새끼들이. 아무튼 그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냥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인간들한테는 일말의 동정심도 안 보내고 이런 쓰레기들이 고통도 못 느끼는 로봇한테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봤죠. 요번에 이재명 지사 어디 가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건 뭐 넘어졌다도 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 진행하는 사람이 수행하던 사람이
시킨 겁니다. 이거 넘겨뜨려 보시라고. 그럼 넘어도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진중권이 이 또라이 새끼하고 그 잘난 그 원희룡이 마누라는 로봇 인권을 막 들먹입니다. 로봇 학대했다고. 아니 그거는 원래 재난 현장에서 쓰는 거라서 궁굴렀다가 다시 제자리 찾는 거라고 그 수행하는 사람이 설명하고 후보님 한번 넘겨뜨려 보십시오. 도로 일어서나. 그래서 그거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로봇 학대했다고. 와 진짜 나는 이걸 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 원희룡이 마누라 그거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로봇한테 인권 따지고 뭐 따지고 학대한다고. 그 내구성 테스트 해보라고 관계자 주문대로 한 겁니다. 그거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저 진중권이 이 새끼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됐잖아요. 떨어지면 이 새끼 아마 지 처갓집이 일본년이랑 살잖아요. 일본으로 내빼서 거기서 혐한 책자 써내가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 새끼. 안 가면은 강용석이랑 모두 모여서 극우 유튜브 하면서 먹고 살라고. 아마 이놈이 지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일본으로 튀어서 일본놈 행세하고 딱 일본놈 같이 생긴 것도 간사하게 생겨갖고 잘 보니까 진짜 그 내가 그림 그릴 때 일본놈 그릴 때 그 새끼 같이 그렸네. 또 그 뭐야 그 서민이라는 놈. 이 새끼는 또 홍준표 거기다가 뭐 홍어준표라고 했다가 또 난리 쳐갖고는 이 새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랬대. 우와 이 새끼 내가 그래서 일부 뒤져봤어요. 이 새끼 양력을 거기 뭐 인터넷에 다 나와요. 서울 출생이라고 나오대. 그러면 이게 전라도 사람이라는 소리 지도 전라도라는 게 아마 지 부모가 전라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급하니까 나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런 비열한 새끼들이 이게 지 부모가 전라도라고 혹시 그럴래는 지금 뭐 출생지가 서울로 나왔더라니까 내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걸. 와 아주 생긴 대로 놀아요. 생긴 대로. 그게 전라도 사람이 지네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라면 이 새끼들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욕먹는 거예요. 딱 이런 성품을 가진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사람 욕을 먹히고 다니는 이 종자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렇게 그러니 참 이재명이 그 폭력성을 부각시키려고 그 로봇에 따지 이럽니다. 결국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이런 폭력성이 있는 놈이라서 그 형님 부부한테도 이랬다. 일이 연관시켜서 연상시키려고. 그러면 유튜브 그거 유튜버들이 이거 받아서 극대화시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이런 개새끼들. 제가 간단한 소설을 한 편 써볼게요. 이건 완전 소설입니다. 어떤 탐관오리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 탐욕스럽게 모은 불법 자금이라든가 돈을 감쪽같이 숨길 방법이 없나 하고 어떤 탐관오리가 연구를 하다가 먹잇감을 찾습니다. 탐욕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탐욕으로 꽉 채워진 부녀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한테 돈을 감춥니다. 지가 챙긴 돈을. 그리고 걔들이 한 것처럼. 그래갖고 그 돈들을 관리를 하게 해놓고 그 딸이랑 결혼해서 이걸 해야겠다. 잘못하면 이거 갖고 튈라. 이래서 돈 감추는 거 아닌가. 그 기술자가 어떤 놈이 탐관오리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에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이상하다. 우리 대선 후보 중에 비슷한 놈이 하나가 있다. 이게 그거 아닌가. 그 여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는 것마다 불법으로 뭘로 해서 돈을 챙기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당할 수가 있나. 세상이 그렇게 멍청한 돈 벌기가 이렇게 쉽나. 근데 어떤 거대한 권력이 뒤를 봐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돈을 나는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로 돌아갔네. 자기는 대통령 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택하라면 마누라 택한다고 그랬대. 이게 지금 옛날 노무현 대통령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뭐 마누라 버리란 말이냐 이 소리를 써먹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돈 때문에 그럴 거야. 거기다 맡겨놓은 돈 때문에 나 대통령 안 하고 마누라 택하겠다는 게 나는 혼자 소설을 이렇게 써봤어요. 하여튼 나쁜 놈의 새끼들. 또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 맡았던 뭐 박남선 씨가 노태우 대통령 빈소를 찾아와서 노태우 대통령이라도 아니지요. 근데 아무튼 헛소리. 중앙일보가 또 대서특필했네. 이게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국가장을 결정해놓고 대통령이 조문 안 한 건 모순이다 또 이래요. 이게 지금 저 5.18 때 뭐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다는데 그럼 대통령한테 조문 안 왔다고. 이 새끼들 미친놈들 같아요. 내가 볼 때
야, 약간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광주 가겠다고 이러면 이 새끼도 광주 나와서 또 윤석열도 환영할 수도 몰라. 아니 5.18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국가장을 결정해놓고 대통령이 왜 조문 안 오냐고. 거기 말이에요 이게? 이 광주에서 대표 선수로 왔다는 놈이? 와, 참 내가 이런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 내가 윤석열이 어록을 한번 내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다시 상기시키느라고 한마디 해드릴게요.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사기를 당했다. 이게 부정수급으로 3년 지금 징역 받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놈 구속시킨 놈입니다. 그 구속시킨 놈을 또 그 박근혜 여왕님 하면서 그런 놈들이 또 이놈을 대선 후보로 뽑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당의 지지자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그리고 또 세금 걷어서 나눠줄 거면 뭐하러 세금 걷냐고. 안 걷으면 되지. 안 걷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왜 걷냐고. 이게 무시간 경제 개념이 아주 백치입니다. 프로세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놀게 그런 자유를 주라고. 이거 막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120시간 어떻게 일합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주라고. 와 진짜 너무한다. 그리고 암 걸려 죽을 사람을 임상시험 전에 미리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활용해서 쓰자고. 하여튼 이한열 열사 조형물 보고 또 부마항쟁 사진이냐 하고. 이한열이가 지도 그때 대학원인가 다닐 때랍니다. 그냥 이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놈이에요. 이게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이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러고, 집도 생필품이니까 세금을 과세하면 안 된다고. 집이 생필품입니까? 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 44%가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생필품이래요. 너나 생필품이니까 돈을 그렇게 헐값에 막 가짜로 집을 매매하고 이런 나쁜 놈 새끼. 그리고 스스로 방사능 노출했다고 일본이 인정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이거 완전 일본 놈보다 더한 놈이에요. 일본에서도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서 또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에서나 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전두환 찬양하고 호남을 막 비하하고 이런 놈인데 이걸 갖다 방송에다 대놓고 이걸 막 저당 대선 후보네 뭐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진짜 아무튼 우리 한 PD가 또 내 시간 다 됐다고 그만하라고 난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도 이전에도 충분히 자기 정치를 해왔는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연설을 하실 때 그 따뜻한 호소력이라든가 이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옳은 말을 하긴 하나 이게 목 터져라고 소리 지른다고 청중은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연설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복귀하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는 따뜻한 가슴에서 우러나온, 지금 물론 이재명 지사도 따뜻한 가슴에서 하십니다. 그래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심금을 울린다는 거 있죠. 쇳소리 내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른다고 그게 감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그 동영상들,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그 따뜻한,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따뜻함이 전달이 됩니다. 그분들 막 악을 쓰고 제스처가 커도 국민들한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로봇처럼 소리만 지른다고 되진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도 윤석열을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이제 또 이거 좀 더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